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6일 이후에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함으로써 더 많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결국은 임명 강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수단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문회 세 가지 없는 맹탕 청문회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무청문회. 첫 번째, 증인이 없다. 증인을 요청한 게 야당이 너무 많이 불렀네요. 처음에 요구를. 87명, 93명, 25명, 22명에서 0명. 한 명도 이제 안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청문회에 증인 없는 청문회가 말이 됩니까? 일단 내일 증인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도 없어요. 이틀 예정이었지만 하루로 축소했어요. 지금 보시면 10시 22분 50초 지금 지나고 있어요. 오늘 저희 취재수첩 아이 핫플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하루 만에 청문회로 할 수 있겠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져 묻기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세 번째, 자료도 없다. 시간 촉박해서 자료 제출 불충분. 조국 후보자가 자료 제출하겠어요? 하루 만에? 시간 무, 증인 무, 자료 무. 산무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가 대노를 하면서 나는 이 판에 안 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희 더 이상 청와대와 민주당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들러리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대국민 사기쇼인 기자 간담회를 비롯해서 도저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내일 열릴지 말지도 불투명인 게 원내대표는 악수했는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많고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하고 한국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증인을 부르네 마네 갖고 지금 이 시각도 아마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이 지금 동양대 총장을 부르냐 마냐 갖고 여야 법사위원들과 법사위 간사들이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 부르자는 거고 민주당은 부르지 말자 이겁니까?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직계가족을 청문회에 부른 전례가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했지만 사실 전례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침대 축구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청문회를 이렇게 무산시키면서 지나가게 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도대체 무슨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이냐 여러 압박들이 가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6일에 하루짜리 청문회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조국 후보를 부르기로 한 건데요. 조국 후보에 대한 부인은 당연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에 안 나온다고 치면 지금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는 건 누굽니까?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과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과 연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여권 핵심 관계자를 비롯한 정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동양대학교에 어떤 연락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따져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동양대학교 총장마저도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겠다라고 민주당이 나서면 그건 지금까지의 청문회 과정은 조국 후보 청문회 어차피 할 생각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모든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법사위 협의 과정 속에서 가족에 대한 양보를 한국당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된 증인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문회에 대해서 도대체 왜 청문회 하냐 조국 후보가 이렇게 다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순실 극조특위 청문회를 딱 한 번만 떠올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 이용주 의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조윤선 장관 불러 세워놓고서는 블랙리스트 존재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이 계속 이런저런 답변을 피해가니까 yes or no로 답변하시라고 19번인가 20번을 질문하면서 결국 조윤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문회장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위증하게 된 것은 그대로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 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게 상당히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 거짓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위증에 대한 해당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간담회랑 결이 완전히 다를 것이고요. 과연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청문회 후 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산무청문회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증인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청문회 왜 합의하고 왔느냐라는 내부 성토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한국당 내부 반응 살펴보시죠. 먼저 김도읍 의원이 왜 핵심 증인 채택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 합의했느냐라고 몰아세웠고, 자, 장제원 의원은 굴욕적이다. 이거 백기 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한 거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장 밖에서 훈수 드신 분도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인진 의원. 저는 제가 홍준표 전 대표하고 의견이 같을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받지 않으면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시달릴 거고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 당내에서 탄핵 얘기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청문회를 합의하고 나니까 지금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사퇴 혹은 공격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좌파 진영에 우리 진영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문제로 청문회를 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 여당 안에서도 제가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대통령의 권한이었던 무조건 임명하는 임명 권한을 사실상 반을 헐어서 국회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었으나 임명하지 못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총리 후보자부터 벌써 몇 명입니까? 그만큼 국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 혹은 하나만한 청문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자기 정파적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증인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에 어쨌든 최대한 합의해서 빨리 하고 내일 청문회 반드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